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수험생분께서 추가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444 공부법 영상을 추천해 주셔서 천천히 다시 보고 왔는데 이 학생분께서 지금 이제 회독이 안 된 상태에서 5과목을 매일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상담에서 이제 조언 드렸던 거는 5과목을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서, 기출해독이 충분히 많이 돼가지고 아는 내용이 많을 때는 이제 그때는 5과목 빨리빨리 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진도를 아직 많이 못 나간 상태에서는 5과목을 하게 되면 물론 장점은 감을 5과목을 다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아직 회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고 그리고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연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사학번 영상을 보고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지금 질문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업로드 영상에서 하루 3과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 그럼 제가 먼저 왜 3과목을 추천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뭐 공무원 공부를 할 때 한 과목 공부 방법이 나은지 뭐 3과목 공부 방법이 나은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좋아요. 왜냐면 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도 되고 그 과목을 빠르게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웬만큼 집중력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3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느릴 수는 있죠. 하지만 3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든 3과목이든 결과는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독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면서 줄나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럼 그때는 한 과목 하셨던 분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3과목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3과목을 하셨던 분들도 회독이 되고 나서는 다시 나 특정 기간은 특정 과목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한 과목으로 줄여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한 과목이든 2과목이든 3과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국어랑 영어를 과목을 준비하시는 진열은 저는 한 과목이 아니라 3과목 추천해요.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언어 과목은 한 과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만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언어랑 국어는요, 감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랑 영어가 없는 직렬은 뭐 한 과목을 해도 괜찮은데 국어랑 영어가 있는 직렬은 3과목 추천하고 사실 그럼 구급 직렬이 이제 거의 국어랑 영어를 같이 하잖아요. 이 직렬이 5과목 중에서 예전에도 우리가 5과목이 조전전수가 아니라 원전수가 들어갔을 때도 국어 영어 싸움, 국어 영어 과목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과목 10분에서 15분 안에 합격권에 가까우신 분들은 고득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와중에 국어랑 영어를 얼마나 시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3과목에서 모르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것도 국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서 시간을 비축한데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5과목은 아니에요. 5과목은 너무 많습니다. 한 과목에서 3번까지는 괜찮은데 5과목은 초반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느리거든요. 그러면 자 계속 볼게요. 자사사로 가다 보면 결국 3과목에 부수적으로 선택, 지금은 필수 과목들이 조금씩이라도 추가가 되어서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적용하기가 애매하지 않는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학생들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초학생들은 5과목 다 처음 한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일단 3과목 먼저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한다고 할게요. 그럼 국어, 영어, 한국사를 진도를 일단 기본서를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이 들어간다 할게요. 대신 영어는 매일 해주세요. 오전에. 그러면 오전에는 영어를 계속 매일 해주고 오후에는 행정법, 저녁에는 행정학을 들어간다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어랑 한국사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어랑 한국사는 일단 좀 줄이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행정법과 행정학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다사사스법에서는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완강한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국어랑 한국사는 이미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법과 행정학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법과 행정학을 4위 정도 추천하고요. 월, 화, 목, 금. 국어랑 한국사는 기출을 넘어가는 거죠. 수토. 여기서 걱정한 게 뭐냐면 국어랑 한국사가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수토면은.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지금 기본서를 끝내는 거지 국어 한국사가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국어 한국사의 양을 줄여야지, 거꾸로 말할게요, 행정법과 행정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행정법과 행정이 빨리 끝나야지 다시 기출로 들어가서 국어 한국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이 다 기본서 끝났어요. 이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기출을 해독하고 분석하고 기출 범위 체크하고 중간에 뭐 마무리 강의가 필요한 마무리 강의 들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똑같아요. 영어는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하루는 한국사, 하루는 행정법, 저녁에는 하루는 국어, 하루는 행정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균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어도 정확히 보면 비문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비문학의 기출이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끝났다. 그러면 비문학은 제가 봤을 때 행정학을 하는 날에도 넣어주세요. 비문학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3번씩 공부한다고 할게요. 일주일 5과목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제일 많이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4과목 중에서 혹시 내가 좀 밀린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 과목은 체크해놨다가 플랜에다 체크를 해두시고 일요일날 보완한 겁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언어 과목도 살리고, 그리고 각각 과목별로 우선순위 둬가지고 단계별로 그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엔 똑같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동안 많은 학교생들이 배출이 왔고 기존에 있던 공부법들에서 단점을 보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을 하다가 나는 이거 좀 특정하고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기출 분석까지 끝내고 나서요. 자, 조금 넣어주자니 효과가 클까 싶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효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출 해독까지는 좀 끝내셔야죠. 기출 한 3회독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그때 효과를 바라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효과를 바라니까 불안하신 겁니다. 이거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괜찮게 넣어주자니 괜히 정규 3과목과 양 밸런스가 안 맞을까 싶고,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 기본서 안 끝난 과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5과목 기본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특정 과목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과목을 살려주면서 나머지 2과목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2단계부터는 밸런스 맞춰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과목 이제 밸런스 맞추고 나서 공부할 때 만약 특정 과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요일에 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문제는 효과 때문에 지금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해독을 좀 하고 나서 그때 걱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행 지금 플래너 하루 플랜 보면 영어 채터플 포인트, 한국사 시대 기출, 교정학 개론 100페이지, 형수법 50페이지, 국어 40문제씩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독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상관없어. 나는 지금 해독이 많이 돼가지고 잘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월수금, 화목토로 잡고 격일로 기조된 양의 2배를 더 집중도 있고 빠르게 해독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일단 월수금, 화목토 이 말은 지금 2단계예요. 그때는 영어는 매일매일 해주시고, 영어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언어 과목이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하루는 한국사, 하루는 행정법, 저녁에는 하루는 국어, 하루는 행정학.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결국 주 단위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진도율이나 해독 면에서는 양은 같아지고, 다만 그날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양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심도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잘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조금씩, 영어도 예를 들게요. 영어도 초반에 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지 조금씩 한다고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5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좀 뒤에서도 되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12월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서 부탁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일단 기본서가 아직 안 끝났다면 일단 기본서 안 끝난 과목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총 3단계를 추천드려요. 1단계 기본서 5과목 완강하기. 그래서 기본서를 끝날 때까지는 그 과목에 이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2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기출을 분석하고,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회독하고, 필요한 마무리나 아니면 요약 강의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 새로운 강의도 아니고, 그냥 기본서로 다시 보완합니다. 그럴 때는. 3단계에서는 문제풀이는, 이제 3단계는 공기출 가서 시행착오를 기출 다운받으셔가지고 20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단원별에서 풀었던 문제들 시행착오 기출로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단원별에서 안 다뤄서 했는데 시행착오 기출에서 아직 틀리니까 내가 이런 게 보는구나 알 수 있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3단계에서는 이제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파트별로 어떤 게 약한지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은 전범위 모의고사. 근데 이거를 하면서도 기출을 계속 볼 거예요. 대신 기출은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도 좀 볼 거고, 그리고 기본서나 마무리에서 다채도 필요한 건 계속 볼 겁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출 2단계에서 분석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많은 과목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5과목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5과목 하고 싶은 거는 3단계부터 해도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 기출 잡혔다는 전제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어, 영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조금 해가지고. 그거는 이미 해독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쌤도 응원할게요.